너무 피가 튀어서 저는 좀 점잖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80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새야새야 파랑새야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자부하는 정읍 출신 여명선 의원입니다. 필부의 삶을 살던 여명선이라는 개인이 정치의 뜻을 품고 존경하는 정읍 시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12대 도의회에 입성한 지도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 의원은 12대 전반기 마지막 도정 질문을 통해 앞만 보고 달려온 의정활동을 스스로 돌아보며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발생한 갑질 문제와 관련해 김관영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 인터뷰 중 지사님 말씀에 다소 오해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연이에 발생하는 갑질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훈 의원이 생각하는 소통은 쌍방향이며 지사님의 말씀은 갑질을 당한 하해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자치도는 갑질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 갑질 피해 신고 시스템 등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갑질 문제가 터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갑질 예방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인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건의 큰 사고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형 사고는 애고된 재앙이며 미리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초 도청 내 갑질 문제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하였고 이후 집행부는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사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소방 간부의 갑질, 파견 나간 팀장의 갑질, 과장의 갑질 등으로 도청이 시끄러웠고 그런 얘기들은 다리 건너 의회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습니다. 갑질 관련 잠재적 징후들과 작은 사고가 잦았지만 의회는 집행부의 갑질 근절 노력을 신뢰하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간 갑질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는데도 갑질 리스트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그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보도된 갑질 중 한 가지는 꼭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5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간부는 자녀 육아를 위해 연가를 썼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아이가 있는 직원을 인사 조치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해당 간부뿐만 아니라 다수의 집행부 간부가 여전히 심심치 않게 이런 발언을 하며 직원이 연가 사용 시 눈치를 둔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는 조직에서 어떻게 과감하고 실질적인 출생 장려 정책이 발굴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갑질 사건이 이슈화된 이후 지사께서 직접 직원들과 소통에 나섰고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은 지휘의 입맛에 맞는 대책을 세우느라 몇 날 며칠 야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외로이 부모를 기다리게 될 거라 생각해 괜스레 일만 더 준다는 것은 아닌지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김관영 지사님, 필요 없는 100가지 대책보단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표를 냈던 간부가 돌연 사표를 철회하였습니다. 절차상 면직 통보 전이라 사표 철회를
수용해야 한다지만 이를 두고 도청 내 말들이 무성합니다. 도청은 직원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생각 온실에 관련 글이 작성되었고 본의원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가 진행될 계획이지만 해당 간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조직원들이 느낄 무력감과 위화감 그리고 도민의 분노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염영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갑질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고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이 갑질을 당한 하위직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요. 먼저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이런 문제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갑질이라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제가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특히 간부들이 하위 직원들을 대함에 있어서 소통 방식을 제대로 하고 겸손한 소통을 좀 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과장급들과 같이 잠깐 미팅을 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의 성장과 미래를 이끄는 멘토가 좀 되어줘라. 그리고 도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장, 과장, 팀장과 같이 일하는 동료이고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책임의 범위가 좀 다를 뿐이지 제가 그분들보다 우위에 있는 명령하는 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진심이 우리 직원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의원님께서 갑질 문제가 반복되는 데는 개인의 문제보다 갑질 예방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 그리고 갑질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였는데 갑질 이유 이런 것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이제 갑질이 사후 적발 처벌 위주 시스템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조직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지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과거 초기에 공직생활을 처음 할 때 하고 이분들이 이제 그때 초기 할 때 자기 상사들이 자기를 대했던 거 하고 지금 또 이분들이 밑에 분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 문화가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해서 조직 문화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이 예방 교육 또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 최근 MZ세대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갑질 인식 개선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상담 또 갑질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껏 소신껏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만들도록 해서 갑질 없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 없는 100가지 대책보다 확고한 의지천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아무리 의지 표명을 해도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을 하고 또 인사상 불이익, 엄정한 처벌, 조사
이런 거에 관한 저의 척결 의지를 대내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예방교육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간부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조직원들이 느낄 무력감과 유화감 그리고 도민의 분노가 상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표를 제출하고 수리했는데 어떻게 다시 반려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그 절차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사표가 제출이 되면 바로 수리가 되지 않고 그 사표 제출자에 관한 사정기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조회를 먼저 하고 그 조회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면 그 이후에 사표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사표가 수리되기 전에 사표 제출이 처리되는 의사가 표명된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철회된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도록 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철회 의사 표명 이후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상자를 대기 발령시키고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주무과장이 업무를 대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제기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합당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